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을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모신 이유가 지난주에 전화 연결을 하려고 했는데 백배 사자입니다. 예, 전화를 너무 안 받으셔가지고 저희가 마음을 졸였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지난주에 엄청 기다리셨거든요. 저희 제가 보시는 사실 분들이. 전화 대기 중이었는데 예, 차 속에서 전화 받으려고 했는데 네. 깜빡 졸았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래서 직접 죄송합니다. 진짜. 예, 오늘 직접 나와주셨고 저희가 김병민 전 최고위원과 한번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예. 이상민 의원 오셨으니까 저희 민주당 얘기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계속 끝까지 같이 계실 예정이세요. 제가 두 분에게 좀 같이 질문을 드리려고. 감시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네. 민주당 얘기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국민의힘은 뭐 총선을 패배를 했다 보니까 수습을 하는 그런 과정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활발하게 약간 승리를 그러니까 만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친명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라는 단체가 간담회를 국회에서 가졌더라고요. 근데 이게 원래는 원외 친명 조직이었는데 이번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원내로 진입을 했어요. 의원님이 이 조직에 대해서도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여기서 엄청 비판받으셨던 거 아니세요? 그렇죠. 거기 뭐 이재명 완전 친위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뭐 지금은 뭐 이제 이재명 당 자체가 민주당 자체가 이재명 당이 됐고 예. 뭐 그 어느 게 친위 조직이다 뭐 하고 구분을 짓기가 어렵지만 네. 지난번 때만 해도 이제 소위 비명, 반명 뭐 이런 분들이 섞여 있었으니까 거기서 이제 이재명의 대표의 그 앞장서서 호위무사 역할하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하고 예. 뭐 거의 뭐 그런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죠. 이게 원래 원외 조직이었는데요. 김병민 최고에게도 좀 여쭤보면 총선 거치면서 당선인이 31명이 됐어요. 의원이 31명이면은 이게 민주당 의석수가 많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한 6분의 1이 되면 거의 최대 개파인데 여기서 뭔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원외에 있을 때도 그 메시지가 좀 거칠었어요. 예. 근데 그 거친 메시지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성공 방정식을 사람은 따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당선이 됐고 또 결국은 국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더 강경한 목소리들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요. 예.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 딱 한 명 이재명 대표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바깥에 있었던 과정 속에서도 그 당시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둘러싸고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지켜줬던 이들의 역할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크게 부인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네. 앞으로도 정권을 향해서 또 소수당이 된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그런 목소리를 쏟아낼 때 이재명 대표가 브레이크를 걸지 않는다면 더 속도를 높여서 예. 굉장히 거치게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뭐 브레이크를 걸 의지는 조금도 없고요. 오히려 편성하고 부추기고 그로 인한 정치적 이득을 얻고 또 만약에 좀이라마 당내외에 비판이 되는 그 목소리가 있다. 그러면 아마 공격에 그런 걸로 활용을 할 겁니다. 뭔가 소수 목소리 뭐 예를 들어보자면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 안에 있을 때 공격을 받았던 것보다 좀 더한 공격이 있을 수 있다. 지금은 뭐 이제 당 밖을 할 거려. 국회 지금은 그 이재명의 민주당이다를 예. 넘어서서 이재명의 국회다라고 할 겁니다. 이재명의 국회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이재명 정치권에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하도 이번 선거가 결과가 안 좋으니까 좀 사실 기력이 거의 낮아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뭐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을 하기도 지금은 못하는 입장인데 네. 이제 조금 이제 만약에 비판을 한다든가 다른 정치권이라든가 언론 뭐 이런 데가 할 경우에 가만 안 있겠죠. 근데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워낙 일그러져 있고 왜곡돼 있고 아주 한국 정치에 변종에 변종을 낳는 그룹들이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그룹들 행태들은 결국 자기 파멸로 가는 길로 갈 것이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스스로만 파멸로 그치면 모르겠는데 주위까지 태워버리고 피해를 주니까 그게 문제죠. 이재명 대표가 안 그래도 이것도 좀 여쭤볼까 했는데요. 29일에 이 친명 원외 조직이었다가 지금 원내로도 상당히 입성한 혁신회의가 모임을 했고 저녁에는 이재명 대표랑
만찬을 가졌더라고요. 근데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마음이 든든하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그동안 어려운 게 많았는데 앞으로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그동안은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방어하는 인원이 1,000여 정도여서 좀 적어서 힘들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당선되니까 좀 든든하다 이런 표현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예. 뭐 자기에 대해서 호위무사 역할하고 자기를 비판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앞장서서 공격하고 아주 막 드세게 네. 사기등등하게 나섰던 사람들이 지금 대거 국회의원 당선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외에 있다가 원내로 진입했기 때문에 배가의 힘이 더 붙여졌고 또 자기가 지금까지 그런 정치적 선택과 행태를 보인 것이 민심을 통해서 예. 증명됐잖아요. 네. 맞다. 예. 민심은 우리 편이다. 그러니까 더 하겠죠. 예. 더 할 것 같다. 근데 여기서 그 부담은 그를 선택한 그 국민들께서 저는 그 몫이고 부담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 약간 국민들한테 좀 너무 무서운 말인 것 아니, 같은데. 무서운 말이 아니라 뭐가 예. 무서워요? 예. 그 훌륭하신 그 정치 그룹을 선택했으면 네. 그거로 인한 폐해가 있다면 네. 그것 또한 부담하는 국민의- 것도 네. 그래야 국민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한번 겪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예. 또 다른 선택을 해주시잖아요, 늘 국민들께서. 그렇죠. 네. 근데 사실 겪기 전에 좀 우려되는 분들은 표로 좀 걸러질 수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걱정되는 상황들도 있어서 사실 논란 속에 당선된 분들이 있어요. 김준혁, 양문석 이런 분들인데요. 이분들에 대해서도 김준혁 당선인 같은 경우는 역사학자지만 여러 가지 좀 막말 논란이 있었고 또 너무 야설 같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성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쾌한 언행을 하던 분인데 이분을 상대로 역사학 특강을 듣겠다 이런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태도가 돌변한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을 바라봤을 땐 성인지 감수성의 문제를 늘 얘기를 합니다. 오거돈 부산시장, 예. 박원순 시장부터 시작되는 뭐 너무 많은 역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김준혁 당선인이 이제 국회에 진입돼서 활동을 하면 할수록 그 모든 이슈들이 다시금 끌어나올 겁니다. 예.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는 정당이라면 김준혁 당선인의 문제에 대해서 고개 숙이고 뭐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국한시켜 놓던가 이렇게 좀 배제하는 듯한 정치가 필요할 텐데 네. 보란 듯이 무슨 강의를 맡기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뭔가 사실과 다르게 언론에서 이런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하는 듯한 모습을 취하게 된다면 네. 이거는 선거 이후에 민주당이 표리부동한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 선거 전에는 김준혁 그 당시 후보자가 너무 논란이 되니까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도 총선 상황실장이니까 좀 사과를 해라 권고를 했고 후보자도 사과는 했었거든요. 근데 당선이 되고 나니까 진짜 뭐 반성하거나 좀 그런 모습보다는 그냥 되게 의기양양한 모습만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반적으로 뭐그 양문석 또 김준혁이 예. 뭐 그런 두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민주당의 전반적인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해서 다 의기양양하죠. 예. 득이만만하고. 네. 아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지금 온갖 비리 의혹의 지금 중심 인물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이 있고 언론이 있었고 또 재판을 일주일에 3번씩 들락거릴 정도의 인물이었고 네. 또 돈봉투 사건도 있고 또 그 공천 과정에 있어서는 온갖 여러 가지 뭐 하여튼 뒤틀린 모습들을 보였잖아요. 예. 그리고 언론에서 비판받았는데 결과는 딱 그리고 또 그 양문석 뭐 김준혁 이런 분들도 막 드러나고 네. 그런데도 결과는 대승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는 길이 맞구나 라는 생각이 그분들은 확신을 갖게 될 테고 네. 저희는 저렇게 지금 저처럼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면 안 되겠구나. 적절히 손잡고 예. 적절히 손도 비비고 또 불이라 하더라도 뭐 타협도 할 수 있고 한 거지 뭐 이렇게 잘났다고 되드냐 예. 이런 생각이 혼돈이 생기지 않겠어요? 네. 그럼 많은 청소년들한테도 가치 체계의 혼돈 저는 그게 그 폐악질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네. 예전에 그 냄비 속 개구리 얘기하셨던 게 생각이 나는데 안에서 끓고 서서히 불을 이제 때우니까 끓는지 모르고 그냥 계속 앉아 있다 이랬잖아요. 예. 그 더불어민주당의 예. 소위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이대로 갈 경우에는 당이 사당으로 전락되고 개딸당으로 전락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막자라고 네. 했던 많은 뜻을 한 뭐 작게는 40-50명, 60-70명 가까운 소위 그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의원들이 정작 행동에 나설 때 안 나섰거든요. 안 나섰죠. 안 나서고 예. 나는 이재명하고 적절히 그쪽 그룹들하고 적절히 타협하면 공천을 받을 것이다. 그럼 내가 공천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까? 예. 불의는 불의죠. 네. 그런데 이제 나한테는 별일 없겠지라고 지나오다가 그때는 물이 따뜻하니까 따뜻한 줄 알았죠. 예. 근데 물이 이제 펄펄 끓으니까 이제 자기 죽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가서 뭐 이재명 뭐가 어떤 의니 공천이 예. 어떤 의니 뭐 이런 걸 백날 얘기해봤자 이미 때는 늦었죠. 다 그렇잖아요. 지금 뭐 이름 거론 굳이 뭐 내가 저하고 친한 홍영표 예. 실명 거론 또 시작을 하셨는데 예. 홍역 또 누구 또 뭐 전해철 예. 아니죠 뭐 무슨 저 친문의 뭐 저 핵심 인사들 아니에요. 다 예. 어디 갔어요 다. 뭐 다 다 그 낙선 사람들 다 낙천하시고 뭐 그랬군요. 그리고 예. 문재인 대통령은 뭐 저 그냥 대동단결하라고만 저 선문답이나 하시고 예. 가만히나 계시든지. 그러고 보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 양산마을 가는 일정이 있었고 이재명 대표 만찬 자리가 있었는데 문재인 청와대 출신이자 이 더민주 혁신회의 소속인 분들 중에 상당수가 양산은 안 가고 이재명 대표 만찬에 갔다 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확실히 그냥 앞으로는 이재명 대표를 보고 가겠다. 별로 다른 목소리 낼 생각 없다. 그러니까 원래 그런 사람들인데 뭐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게 예. 아니라 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예. 또 이번 총선에서도 그랬고 네. 또 앞으로도 꿋꿋하게 그럼 지금까지 저희 살아온 22대 국회에는 제2의 이상민 이런 분들은 볼 수 없는 건가요? 당내에서 누군가 쓴소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민주당이 뭘 기대하십니까? 예. 아주 순정 이재명 당으로 바뀌었는데 예. 순정 이재명당 그런 것 같기는 해요. 네. 국민의힘이 오히려 지금 더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뭐 약간 좀 갈라져서 뭐 누구는 안 되고 뭐 다 이렇게 가야 되고 이러는 것 같고 민주당은 거의 일치 단결해서 한 목소리 내는 것 같거든요. 거의 정치적 발언하기 전에 자기 검열이 더 강화되겠죠. 예. 지금 국민의힘에 당선된 사람들이나 원에 있는 사람들은 구태여 뭐 자기 검열하면서 얘기할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있는 정부가 이제 임기 3년이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국정 운영이 좀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고언을 하고 있는 인간적인 마음을 담아서 비판적인 쓴소리를 하는 건데 지금 민주당은 의원님 앞에 계십니다만 지난 국회 때 이상민 의원님, 예. 조홍천 의원님, 박용진 의원님 정말 그냥 이재명 대표가 싫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기준에 맞춰서 비판하는 분들이 다 결국은 민주당 내에서 살아남지 못했던 거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아까 말씀 주셨던 분들 플러스 박강원 전 원내대표 등 굉장히 합리적인 인사들까지도 민주당 내에 남아있지 않아서 네. 아마 뭐 170명 넘는 의원들 중에는 분명히 이재명 대표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땐. 하지만 용기 있게 목소리 못 내겠죠. 자기 검열할 것 같다 이 말이 조금 저는 공감 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사실 냄비 속 개구리인데 참고 있었던 분들이 자기 검열했던 분인데 아마 이번에 민주당의 어떤 구성원들을 보면 더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근데 들고요. 저는요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예, 자기 검열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머뭇거리고 뭐 할 말을 안 하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이제는 더 앞장서서 나는 이재명의 앞잡이다. 예, 예. 뭐 더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의 그 당의 화신이다. 예. 전위부대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애쓸 거요. 단적인 예로 이번에 국회의장 나선다고 하는 사람들 민주당에 예, 그 4명이 하는 행태들을 보세요. 네. 나는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중립 안 하지 않겠다. 예, 뭘 하겠냐? 이재명을 위해서 이재명의 뜻에 받들어서 하겠다 이런 뜻 아니에요? 예, 아 그게 그러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우리 현대사 역사에 그 해방 이후, 네. 광복 이후 여러 민주주의의 무역혁제를 겪었지만
역대 전두환 정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어요. 그때도 국회의장 되는 분은 내가 여야 간에 대립된 그런 것들을 잘 타협해서 조정해내서 예. 하겠다. 네. 실제 했는지는 나중 문제라 하더라도 예. 그런 말이라도 했어요. 차마 어떻게 나는 저 중립은 없고 뭐 한쪽에 편들어서 거기에 앞장서서 하겠다. 그냥 뭐 어영부영 하다가 뭐 시간 놓치고 뭐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다라는 국회의장의 역할에 대해서 그런 아주 천박한 저 밑바닥의 인지 능력을 보여주는 예. 그런 예는 없었는데 네. 이번에 나온 그 인물들 추미애 또 뭐 우원식 우원식, 또 정성호 또 한 명 조정식. 조정식 네 명이 하는 얘기 보세요. 뭐 그 민주연합인가 뭐 무슨 뭐 그 더민주인가 뭐 예, 이 모임에 갔었어요. 가서 거기서 무슨 정견 발표하듯이 했다는 게 언론에 보도를 봤는데 예. 좀 한심하잖아요. 한심하네요. 의장을 사실 그 민주당에서 선출하는 작업이 의원총회에서 되는 건 맞는데 이 더민주혁신회의는 뭐 의원도 있지만 원외 조직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왜 정견 발표를 하는 걸까요? 표도 제가 볼 없는데. 때는 예. 이 다선으로 할 게 아니라 예. 초선 중에도 나와서 이 사람들이 하느니 초선 중에 경험 없는 분이 나와서 하는 게 저는 훨씬 잘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분은 의장을요. 예. 예. 그죠. 아니 이분이 밑바닥인데 이분들보다 못한 분들이 뭐 있겠어요. 이 네 명이 하느니 초선이 낫겠다. 그러니까 이분들 정치 경력도 있고 선수도 다선인 분들인데 네. 어떻게 저런 얘기를 저렇게 할 수 있나? 예. 그 중에는 저하고 같이 그 2004년도 열린우당 때 네. 그냥 그때 열린우당의 슬로건이 뭐였냐면 깨끗한 정치, 골고루 잘 사는 나라였어요. 예. 그렇게 정치 실험의 정신을 갖고 그 정치권에 진입해서 국회의원이 됐던 사람들이 있어요. 네. 거기 3명이나 있네요. 추미애 그 당선인 빼고는 3사람 다. 근데 어떻게 3사람이 저렇게 변한 변질됐지? 건가요? 그렇군요. 그중에 저하고도 친한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지? 아니 이제 자기들의 뭐 더 이재명 눈치 안 봐도 될 것 같은 사람들도 있는데 예. 이재명을 꺾어서 민주당을 좀 바르게 좀 세우려는 의지도 안 보이고 이거는 뭐 이재명한테 맹종을 보이겠다는 그런 예. 비전을 보이니까 아유 참 그냥 혼나가는 거 아니에요? 예. 국회 혼나가는. 이재명의 국회. 이재명의 국회를 위한 작업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저도 좀 그런 생각은 드는 게 사실 의장 선출을 하는 건 의원들인 거고 이분들을 설득하면 될 일 같고 이재명 대표보다 다들 선수도 높은 중진이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인데 오히려 지금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를 내고 있거든요. 근데 의장 경선을 앞두고 원내가 아니라 원외에 있는 이제 일반인들 당원 상대로 메시지 내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인 것 같아서 이거 진짜 당원이 움직이는 국회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결국은 명심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원내대표 지금 뽑는 과정을 보더라도 예. 박창대 의원 한 명 빼고 아무도 없는 상황처럼 보여진다면 네. 그 명심을 얻기 위한 과정들 이게 이제 학습 효과로 다 정리가 됐다고 봅니다. 민주당의 학습 효과는 이재명 대표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여기에 이재명 대표를 옹이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을 때 뭐든 할 수 있다는 것들이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국민보다 이재명 대표의 지지층이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국회의장은 당적을 가지지 않는 상태 속에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고 네. 또 국회의장을 지내고 나면 그 다음은 다 정계 은퇴하면서 대한민국의 최고 원로로 지내시는데 언제부턴가 국회의장 지내고 나도 정계 은퇴 안 하잖아요. 안 하고 뭔가를 좀 또 하죠. 소모하시고. 예. 네. 아마 지금 국회의장 나오겠다는 분들 예. 제가 단언컨대 이 국회의장하고 그만 안 둘걸요? 아. 정치를 계속 하실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지 않고서야 이런 상황으로 정치를 끌고 갈 수 있을까?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민주당 출신이지만 그래도 협치를 하기 위해서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예. 목소리가 이제 실종될 것이고 국회 의석수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소수당이지만 그래도 집권당인 국민의힘의 목소리를 같이 들으면서 협의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텐데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순간 지지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런 거 하라고 국회의장 뽑아주냐고 또 원성을 네, 높일 거고. 그쵸. 그럼 일방 처리 통과되는 법안들이 이제 수두룩하게 나올 텐데 예.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2020년 총선 글이 되고 나서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과 협의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했던 법 중에 임대차 3법 등 부동산법 기억하시죠? 예. 그런 법들이 불과 며칠 만에 처리 통과됐던 이후로 나타났던 대한민국 부동산의 후과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이어지는 4.7 보궐선거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네. 결국은 역사가 반복된다고 하지만 너무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좀 서글프네요. 예. 지금 놀라운 것이요. 네. 김진표 의장이 그 해외 네. 그 외국과의 그 공무 출장을 가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되어 있다고 일주일인가 하더라고요. 2주 예. 동안. 근데 지금 민주당의 일부 의원 중에는 출국을 막아야 된다. 우리가 원하는 그러니까 법 그렇게- 안 올려줄 거면 출국 못한다. 회의 열고 어디를 외국에 나가냐? 예. 그거 저 못 가게 하겠다. 그 너무나 몰상식한 얘기죠. 야만적이고. 네. 아니 이런 반문명적 아니 그러니까 어쩌면 포갑적이고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 더구나 국회의원이 네. 자신이 속한 그 의회의 수장을 그래도 남들 보는 앞에서는 예우를 하고 존경심도 표하고 해야 되는 그런 분한테 네. 출국을 막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그거 외국에도 알려줘 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예. 아니 민주당에서는 김진표 의장이 이렇게 국민의힘 쪽에서는 합리적이다라고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합리적인 게 아니고 국민의힘 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래도 네. 김진표 의장님이 예. 뭐 당적은 지금 어쨌든 국회의장 되면 저 민주당 무소속이죠. 쪽은 당적 내놓고 버려야 하니까, 무소속이라고 네. 하지만 그래도 적절하게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표결해 줬잖아요. 예. 그리고 그건 뭐 김진표 의장도 어쩔 수 없는 거죠. 해줬지 뭐 언제 국민의힘 편 들고 그랬어요. 가능하면 예. 최대한 좀 그 타협과 조정을 좀 해보려고 노력한 흔적은 있지만 네. 그러나 결국은 손들어준 건 민주당 다 해주지 않았어요? 다수결로 해서 다 처리해주고 그러네요. 거의 뭐 안 안 된 건 해준 거 어디 없는데. 있어요? 특검법 다 해주고. 근데 원하는 것도 몇 개 안 해주면 국민의힘 편이다 뭐 이래 버리니까. 그러니까 편이고 안 편이고 차라리 편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역사에 남는 그런 저 국회의장이 되기를 바라는데 네. 뭐 역대 국회의장이 그런 의장이 몇 분이나 계세요. 다 자기가 속한 당에 기울어져 있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뭐 하더라도. 팔은 안으로 굽겠죠 뭐. 네. 근데 그런 그 의장을 왜 공무출장 때문에 해외 간다는 거를 네. 못 가게끔 막겠다. 야 이거 난 참 세상에 이렇게 땅에 떨어져도 이렇게 막무가내인 사람들이 국회의원 그 배지를 달고 국회의원이라고 저 명함 주고 어디 가서 폼 잡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축사도 하고 네. 어린이날 또 축사도 여러분들은 착하게 살라고 할 거 아니에요. 예. 본인이나 잘 살라고 하세요. 네. 본인이나 착하게. 어린이날에 축사는 진짜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친명 지지층에서는 마치 국회의장 선출에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걸 좀 과시하기라도 하듯이 문자 폭탄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추미애 공개 지지거든요. 추미애 의장이 되어야 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정성호, 조정식 이런 분들은 약간의 합리적인 얘기도 좀 하는데 뭐 상임위를 약간은 무슨 약간의 아닙니까? 네, 네. 이상민 의원 보시기엔 아니라고 하고 추미애 당선인보다는 그래도 조금 합리적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못 믿겠고 추미애로 가자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식의 문자 폭탄이 의원들의 어떤 표심에 영향이 좀 있을까요? 예. 영향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있을까요? 근데 단순히 네. 문자 폭탄만 갖고 표심에 영향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앞서 제가 얘기했던 학습 효과 그리고 지난번에 왜 체포동의안 가결 때 다 이거 무기명이잖아요. 예. 근데 무기명인데 끝나고 나니까 누가 여기에 찬성표를 던졌는지 다 색출해 갖고서는 작업들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당시 찬성표를 던졌을 것처럼 추정되는 사람들 지금 성적표가 어떻게 됐는지 딱 보면 명확하게 드러나 있잖아요. 네. 국회의장 같은 경우도 이번에 강성 지지층들이 모여서 이게 이재명 대표의 명심인 것처럼 쭉 사람들 압박해 들어가는데 전혀 엉뚱한 상황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순간 네.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영향이 있습니다. 영향 이미 있어요? 네. 아니 예. 제가 경험을 했어 민주당에 있었고 경험을 했고 그 네. 상황을 봤으니까 알죠. 이미 이번에 국회의장 때 강성 지지자들이 그 당원들이 막 나서서 압박하는 게 아니고 예. 이미 원내대표 당대표 뽑을 때 그렇게 합니다. 네. 막 거의 그 집단 압박 수준으로 포갑적 수단이라고 하죠. 예. 뭐 그 의원들한테 원내대표 선거도 사실은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그 원내 전략이나 뭐 이런 협상 이런 것을 수행할 수 있는 대표를 뽑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성 당원들이 의원들한테 압박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압박한 사람 누구를 찍어라 라는 사람이 됩니다. 됩니까? 지금 여러 번 그렇게 됐어요. 예. 여러 번. 뭐 그러면은- 거기서 예외가 없어요. 그러면 추미애 전 장관, 추미애 당선인의 가능성이 좀 높은가요? 제가 볼 땐 거의 정해졌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예, 거의 정해졌다. 나머지는 장식구일 거예요. 근데 탄핵을 언급을 하는 의장 후보인데, 저 윤석열 대통령 임기 3년 남은 네. 임기 3년 길다. 예, 중간에 끌어내려야 된다. 네. 라고 한 그 당이 조국 신당인가요?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당에 예, 무슨 조국 같은 당이 이번에 비례해서 예. 대거 득표 얻었잖아요. 네. 12석인가 12석 얻었죠. 얻었어요. 호남에서도 뭐 1위라며요. 민주당을 제치고. 네, 근데 그렇게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선택해 나가는 상황에서 마치 뭐 우리 노 부장님은 뭐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예. 뭐 이렇게 김기 네. 이렇게 그러십니까? 그래도 아시면서 너무 막 몰아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었는데, 일단 저희가 뭐 민주당의 상황까지 한번 얘기를 나눠봤고요.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내대표 경선은 일단 당선자들이 뽑는 자리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원내대표 일단 선거는 미뤄졌거든요. 의원님 보시기에 이철규 의원으로 가는 건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철규 의원은 예. 그 영입위원장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 입당하는데 역할을 해오고 그래도 국민의힘 인사들 중에 김병민 최고위원 말고는 이렇게 좀 잘 아는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인데 네. 저는 꼭 이번에 친윤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난 그분 만날 때 뭐 별로 윤석열 대통령 칭찬하는 것도 뭐 좋은 얘기하는 것도 못 들었는데 예. 그러니까 친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 그런데 어쨌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어떻게 그렇게- 보이느냐가. 예, 그렇죠. 사실은 실제 어떠냐도 중요하지만 네. 어떻게 비춰지냐도 매우 중요한 정치적 그 상징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기력을 회복해서 지금 하여튼 일대 대전환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리더십에 조금 더 어떤 노파심이나 불신이나 또는 이 분파적인 부분이 작용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자꾸 친윤이다 비윤이다라는 부분으로 지금 나눠져 있고 예. 그게 현실이고 또 한쪽 편에 친윤의 핵심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때에 이철규 의원께서 원내대표를 꼭 이 시점에 꼭 해도 되는가 다음도 있고 뭐 있는데 그 좋은 역량과 자질을 가진 분이면 네. 다음에도 되지 않을까. 예. 굳이 개지 반대하는 분들이나 갸우뚱하고 지금 할 때가 아닌데 이런 분들이 있는데 네. 좀 비껴 있어도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이철규 의원만 거론되니까 저는 이제 언론만 보는 상황이에요. 예. 다른 분이 거론이 안 되고 네. 나올 만한 분들도 안 나오겠다라고 하는. 안 나오겠다고. 예. 이상한 생각 아니에요? 이럴 때일수록 막 치고받고 저 머리 들이밀고 여러 명이 그냥. 뭐 해야 되겠다는 이런 경쟁 구도가 좀 돼야 되는데 네. 그거 안 하니까 그러면 오히려 딱 지금 민주당이 그렇잖아요. 예. 박모 의원이 딱 친명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친명인 사람들도 난 또 그것도 희한해요. 자기들끼리 친명이냐 비명이다 할 건덕지도 없어요. 예. 그냥 맹종 경쟁만 할 뿐이지.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딱 나오니까 알아서 쫙 뭐 이렇게 네. 여왕벌이 등장하니까 뭐 이렇게 찐명의 등장에 다 그냥 나는 안 나가겠다 이렇게 교통정리가 되어버린 그런 거기 상황이고. 아니 평소에는 좀 기백이시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렇게 예. 나약하게 딱 꼬리 내리고 하나 네. 한번 여기 저 정치 시그널에 같이 한번 만나서 물어보고 싶어요 공개적으로. 예. 그 언제부터 이렇게 꼬리 내리는 습성이 내리는지. 예. 두 분에게 공통 질문을 하나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등판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을 할 걸로 보시는지 아닌지 여쭙고 싶은데요. 아니 자꾸 모락모락하니까 예. 나올 것 같죠?
예, 그런 아니 보통 정치인들 정치 그룹들이 하는 거 보면 뭐 안 나간다 뭐 해도 모락모락 얘기가 계속 이렇게 저렇게 나오면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예. 예? 저까지 포함해서 아니 저는 안 그랬는데 네. 정치인들 이렇게 보면 예. 그런데 저는 사실은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예.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어쨌든 지난 총선을 진두지휘했던 대표잖아요. 네. 당대표 예. 역할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어요. 네. 근데 바로 이어지는 차기 지도부의 구성에 또 거기서 뽑는 선거에 나온다. 그러면 아 나는 책임을 졌으니까 뭐 며칠 동안 쉬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 말로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 책임 정치라는 것이 그렇다고 영원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예, 나올 때 안 나올 때 따지고 예. 정치인이 보통 보면 조급증이 있습니다. 네. 그때 안 하면 영원히 도태될 것 같고 밀릴 것 같고 근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예. 예. 김병민 최고는 어떠세요? 네, 근데 그 시대 트렌드가 좀 바뀐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바뀌었대요 시대 트렌드가. 그러니까 이재명 예. 대표 네. 어제 라디오 한 저기 얘기 들었는데 그 얘기하니까 신한인 모양이네. 아니 전혀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라고 하는 그 주의는 아닌데 네. 그냥 보편적인 현재 정치 구도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예. 그 이재명 대표, 뭐 이준석 대표 등등 선거 끝나고 나서 패배하고 난 다음 그리고 좀 쉬어간 텀이 필요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또 과거에 있는 정치센법 그렇게 많습니다. 예. 보편적인 정치 원리에. 네.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렇게 좀 내가 쉼을 갖고 어느 날 다시 준비돼서 등장하는 모습들보다는 그냥 더 강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국민들이 요구했을 때 나와서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정치정을 유권자들이 더 선호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갖게 돼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국민의힘을 좀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변화를 꿈꾸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 변화를 꿈꿀 수 있는 새로운 인물 누군가가 나와서 이번 전당대회에 키를 쥐고 국민들께 희망을 줄 수 있으면 한동훈 위원장의 자리는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네. 이상민 의원님처럼 정말 새롭고 혁신적인 파괴적인 분이 나올 수 있다면. 근데 그렇지 않고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전당대회가 흘러가면 갈수록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겠다고 얘기를 안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을 또 외칠 거거든요. 근데 예. 그런 과정을 과연 뿌리치고 안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그 한인의 모델이 속이겠죠. 이재명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본받을 걸 본받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네. 예. 그런 아주 그냥 일그러지고 뭐가 뒤틀린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네. 문제가 있어서 책임 정치가 있어 뒤로 물러서야 되는데도 끝까지 머리 드밀고 나오는 사람들이 네. 당장은 득세하는 것 같지만 결국 고갈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스로 파멸 네. 남한테까지 피해주는 거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럴 때 알겠습니다. 한동훈 예. 비대위원장은 조금 그 숨을 고르고 예, 그렇게 해도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네. 여기 김병민 최고위원님도 계시고 저도 있어요. 저도 외부에서 영입해 온 사람도 있고. 친한이세요? 예? 친한 인사이십니까? 누구예요? 친한계 이상민 의원님. 한동훈? 네. 예. 그렇죠. 근데 그럼- 전화도 안 받아요 요새. 예. 전화 안 받. 예, 나는 네. 친한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별로 친하다고 생각 안 전화를 해요. 좀 이걸 보셨으면 전화 좀 받아주셨으면 응답도 좋겠네요. 없고 그 전에는 선거 저기 영입할 때는 네. 뭐 전화도 빨리 이거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꼬실 때는 저기 하더니 아, 이미 이제 딱 전화- 집토끼가 되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